자, 이제 이어서 시대별로 어떤 시조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걸 좀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을 때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면 그 시조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죠. 자, 고려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려 말쯤이죠. 1170년 무신의 난이에요. 무신의 난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죠. 또 문인들이 살기 힘들었겠죠. 그럴 때 신흥사대부가 등장을 했고 조선 건국 세력이죠. 이때 시조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1200년대 전, 즉 1100년대 후반에 시조가 발생이 됐는데 처음에는 유교적 이념을 쓰기 위해서 시조를 썼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려 몇 년입니까? 대략 220년이 넘게 지나니까 고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네요. 고려의 멸망. 요때부터가 아주 폭풍적으로 시조가 쏟아지죠. 나라가 멸망하는 거니까 당연히 슬픔을 표현을 한 거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멸망을 통해서 지조와 절개, 나라 걱정, 우국충정, 현실을 비판하는 것 등의 다양한 주제의 시조가 나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시어들을 좀 구어들을 알았는데 하노라라고 해서 요 하다라고 하는 건요. 행동하다, 위하다라는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요거는 많다라는 뜻도 되죠. 그 다음 좋다라는 단어, 깨끗하다라는 의미예요. 잘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주제의식을 보니까 나라 걱정이 많아요. 국운이 기우는 요거는 뭐라고요? 앞에서 했었던 고려가 멸망해 가는 거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한탄을 하거나 나라 걱정이죠. 우국충정, 우국지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국충정, 우국지정의 주제의식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때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충신들의 시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충신의 시조는 삼은을 기억해야 돼요. 뒤에도 다시 정리할 텐데 삼은은 알다시피 짬밥순으로 합니다. 목은 이색, 그 다음에 포은 정몽주, 선주교의 선혈이 아직 그 자국이 남아있다죠. 그 다음에 야은 길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과대 인거는 간데없다. 어지버 태평년어리 꿈이런가 하노라라고 하는 야은 길제의 시조. 고려 멸망이 아주 잘 느껴지는 시조입니다. 포은 정몽주는 이방원의 하여가를 듣게 됩니다. 이방원이 이 얘기를 하죠.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어울려 100년까지 누리리라 라고 했어요. 조선건국에 참여해. 컴온 베이비 딱 한 거죠. 그랬더니 정몽주가 딱 됐더니 이 방언이 건방지. 그러면서 합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내 머리가 깨지더라도 너희들한테 안 가. 이 뜻이잖아요. 님 향한 일편단심. 쐐기를 박아버리죠. 너 못 알아들어?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실이야. 고려 임금님에 대한 충정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라든가 정도조를 비롯한 신흥사대부들은요, 고려를 바꾸자, 나라를 바꾸자라는 뜻이고, 정몽주를 비롯한 요 고려 유신 세력들은 고려가 개혁해야 되는 건 맞는데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자라는 주의였어요. 개혁을 공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것인데 이 봄날의 애상감을 나타내는 시조가 있네요. 봄날의 애상감. 애상은 슬픈 듯한 느낌이란 뜻이죠. 슬픈 감정, 슬픈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조년의 시조입니다. 이조년의 시조 뭐가 있습니까?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봄의 마음을 자규야 뻐국새가 알려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감정이 막 센치멘탈한 거야. 예민한 거야.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 시조는 어찌보면 사랑 노래 같지만 사랑 노래가 아니에요. 봄날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너무 슬퍼라고 쓴 거야. 세너티브한 거죠. 센스티브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걸 볼까요? 자, 그래서 까마귀 싸우는 고래라고 하는 작품부터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정몽주 어머님의 시조입니다. 네, 정몽주는 내 머리가 깨져도 좀 비속하게 내 대가리가 깨져도 조선에는 안 가. 이 버전으로 얘기했는데 엄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까마귀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는 뭡니까? 나쁜 놈들이죠. 바로 뭡니까? 까마귀는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죠.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획책하는 세력들이고, 백로는 누굽니까? 충신을 상징하는 거죠. 군자 충신이죠. 군자인 충신은 내 아들 정몽주야 가지 마라. 근묵자학이라고 했나니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우나니 성난 까마귀가 화가 난 까마귀가 너의 그 잘난 흰색의 빛을 질투하니까 너를 해칠 거니까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푸른 강에 맑은 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여기죠. 더러일까 하노라 해서 좋게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러일까 해서 여기가 핵심 주제가 암시되는 거죠. 여기가 주제 암시예요. 간접 제시했죠. 깨끗한 몸이 더럽혀질까 걱정이 돼 라고 하는 거죠. 너도 역적이 돼서 고려를 멸망시키는데 참여할까 두렵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음 넘어갈까요? 자, 백설이 잦아진 고려입니다. 목은 이색의 작품입니다. 정몽주의 스승이죠. 백설이라고 하는 거는 흰색의 이미지죠. 네, 흰색의 이미지로서 고려유시인데 시련과 고난이기도 하겠죠. 흰색이면서 플러스로 할까요? 네, 어떤 현실적인 시련과 고난을 나타내는 건데 고려의 위기겠죠. 이거는 고려의 위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구름이 끼었으니까. 그래서 요 구름이도 흰색이네요. 반가운 매화라고 하는 건데 우국지사라고 되어 있네요. 매화는 충절의 상징이죠. 우국지사라고 하는 것은 충신을 의미하는 거겠습니다. 고려를 살려낼 충신들은 어디에 어디에 있는가? 석양. 기울어져가는 고려겠죠. 해가 지는 겁니다. 하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고려의 어떤 쇠망, 약해지고 망해가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갈 곳 몰라 하노라 라고 해서 하노라 요거 뭐예요? 고뇌와 안타까움을 영탄법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영탄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충신들,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음에 이 몸이 죽어 유명한 시조죠. 자, 주제어가 마지막에 있네요. 그래서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반복법이네요. 죽어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번 고쳐주고 과장법이죠. 100번을 다시 죽는다고 해도 백골이 진토되어 이 백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지를 강조하는 상징물로 쓰인 겁니다. 내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백골, 의지의 강조인데 자, 이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결심해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반복적인 표현하고 점층법이 있고 없고까지 있죠.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님, 고려 임금 또는 고려 왕조겠죠. 일편단심인데 요거 주제어 너무 쉽게 됐네요. 주제어를 직접 제시했네요. 1편, 한쪽으로 마음 먹은 것이 일편단심 아닙니까? 가실 줄이 있으랴, 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가실 줄이 있으랴라고 하는 요 서리법에서 변함없는 충절을 다짐하고 있는 거죠. 변함없는 고려에 대한 내 충절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 듣고 나서 이방원이 어떻게 합니까? 선주교에서 암살을 하자. 다음 넘어가서 자,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조노의 시조죠. 그렇죠? 요거는 간신 신돈의 횡포를 풍자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죠. 간신 신돈의 횡포를 풍자했습니다. 비판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요건 하겠습니다. 구름이 무심탄 말이 구름이 아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아마도 개 구라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굉장히 비판과 풍자가 있는 겁니다. 일단 구름의 상징적인 의미가 출제가 잘 되죠. 간신을 나타낸다, 신도를 나타낸다라는 점, 구름의 상징적인 의미 알아둬야 되고요. 중천에 떠 있어 하늘의 한가운데 떠 있어서 권력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님으로 다니면서 네 마음대로 다니면서 구태야 광명한 달빛을 광명한 달빛을 이 부분 있죠. 따라가며 덤나니에서 광명한 달빛은 뭡니까? 임금의 총명함 또는 임금의 어떤 선정이겠죠. 임금의 선정이라든가 그 업적을 망쳐놓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공민왕이겠죠. 고려 공민왕의 업적을
그렇게 망쳐놓느냐? 국민왕이 망가진 건 너 때문이야. 이런 의도도 담겨져 있는 거겠죠. 다음 이어서 한 작품 더 볼까요? 이화의 월백하고 이거 잘 나오죠. 작가 자체보다는 이 표현법이 기가 막히긴 합니다. 세너티브해요. 자, 이화의 월백하고 백꽃이죠. 백꽃에 월백하고 흰색의 이미지네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은하수죠. 밀키웨이. 은하니 삼경인재 새벽에 뿌옇게 은하수가 껴있어요. 봄날 아름답네요. 봄밤의 애상적인 분위기죠. 일지춘심 네모칸 칠까요? 요게 주제어입니다. 봄의 마음이죠. 춘심 부분이에요. 요것이 주제어입니다. 다른 시조와 다르게 이건 독특한 점이 주제어가 중장 첫 구에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어 뒤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요게 주제어예요. 자귀야 알야만에서 소쩍새. 자규라고 하는데 고독의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인데 자규가 뭡니까? 객관적 상관물이겠죠. 객관적 상관물 객상으로 적어 놓을게요. 다정도, 정이 많은 것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하는데 다정도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하는 거죠. 잠 못 들어 하는 것은 고독감, 애상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잠 못 들어 하노라 요거를 한자성어로 전전반칙이라고 할 거야. 출제 포인트는 여기서 한자성어 집어넣어서 시적 화제 정서와 어휘력을 같이 물어볼 수 있다. 전전반칙. 잠 못 들어 하노라. 오케이. 요거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정도 병인양하여 라고 하는 것은 요것과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병이 되는 거죠. 요것이 병이 되는 요런 류의 작품 내용이 있는 작품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있어요. 이건 고려시조예요. 그 유명한 송강정철 선생님의 관동별곡이죠. 강호의 병이표 중림에 누웠더니 해서 연하지병, 연하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되는 것은 그 예시가 관동별곡이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한자성어는 뭡니까? 연하지병. 또는 천석고항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까지 연결해서 응용해서 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화의 월백하고는 좀 표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재들의 좀 특징을 보면 이 초장 부분은 이 초장 라인은 시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자규죠. 여기 중장 부분은 청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묘사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준현이라고 하는 그 작가는 모르겠지만 이 작품 자체는 활용도가 되게 높으니까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